오늘 영상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99%가 모르는 진실이라니. 대체 뭘 모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허리 통증, 약 먹고 주사 맞아도 왜 안 나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형외과 가서 MRI 찍었더니 디스크네요 하시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심지어 시술까지 했는데 며칠 지나면 또 아프다. 아, 이게 나이 탓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 탓이 아니에요. 원인을 잘못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딱 20분 동안 99%가 놓치고 있는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 하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치는지까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래서 내가 계속 아팠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100세 파워 FM 한도연 박사입니다. 저는 전문의들의 자문과 최신 연구 논문, 그리고 여러 임상 경험과 실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사연 하나 먼저 읽어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69세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3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녔어요. MRI 찍었더니 요추 4번, 5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주사도 3번 맞고 신경차단술도 했습니다. 처음엔 좀 나은 것 같았는데 한 달만 지나면 또 아프고 또 주사 맞고 이게 반복이에요. 요즘은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질 않아요. 애구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 사연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자, 이 어르신께서 하신 질문.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정답입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뭘 잘못 보셨냐고요? 바로 통증의 원인을 잘못 보신 거예요. 대부분 병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니까 아픈 거예요. 맞습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당연히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디스크가 튀어나왔을까요? 나이 들어서요. 무거운 거 들어서요. 허리를 많이 써서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골반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골반? 허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골반이요? 네, 맞습니다. 골반이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척추는 위에서 아래로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가 쌓여 있죠. 그리고 이 척추의 맨 밑바닥에 뭐가 있냐? 바로 골반입니다. 골반은 집으로 치면 기초 집안이에요. 이 기초가 삐뚤어지면 당연히 위에 있는 척추도 비틀리고 무너집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0.02g의 압력만으로도 신경 기능이 60% 손실된다는 겁니다. 0.02g이 얼마나 가벼운지 아세요?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4.06g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가벼운 압력인데도 신경이 절반 이상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골반이 올라가면 요추 사이 공간이 좁아지고 그 좁아진 틈에서 신경이 눌리고 0.02g도 안 되는 압력인데 신경 기능 60% 손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 디스크가 튀어나왔어요. 주사 맞으세요. 주사 맞으면 염증이 줄어들어서 일시적으로 통증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골반은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또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99%가 모르는 진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올라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골반이 올라간다는 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는 앞으로 나오고 엉덩이는 뒤로 빠지는 자세. 이 자세 되시면
요추, 그러니까 허리뼈 사이 공간이 위아래로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상적인 요추 4번과 5번 사이 간격이 1cm라고 칩시다. 골반이 올라가면 이 간격이 0.7, 0.5cm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던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고 신경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끼는 증상이 뭐냐? 허리 통증과 엉덩이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과 발바닥 찌릿함이 오고 심하면 발목까지 시큰거려요. 이게 바로 좌골신경통 증상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골반을 내리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환자분들이 치료받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시원하다. 날아갈 것 같아요. 골반을 살짝만 내려도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골반이 내려가면 요추 사이 공간이 다시 벌어지거든요. 0.5cm였던 간격이 1cm로 돌아오면 신경 압박이 풀리고 통증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골반의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걸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병원 가면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협착증입니다. 이렇게만 진단받으시죠. 골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시술 받아도 근본 원인은 그대로니까 또 아픈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저는 MRI 찍었는데 디스크 멀쩡하대요.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반대로 이런 분도 계세요. MRI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데 저는 별로 안 아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골반 때문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골반이 정상이면 신경 압박이 적어서 안 아프고 디스크가 멀쩡해도 골반이 올라가 있으면 공간이 좁아서 아픈 겁니다. 결국 핵심은 디스크가 아니라 골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래도 주사 맞으면 나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나아집니다. 주사에 들어가는 성분이 뭐냐?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소염제예요. 염증을 확 줄여주니까 통증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사 맞고 나면 아, 이제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아픕니다. 왜냐하면 염증은 줄었지만 골반은 그대로니까요. 골반이 올라가 있으면 신경은 계속 눌리고 염증은 또 생기고 그래서 또 아픈 겁니다. 그럼 또 주사 맞고 또 아프면 또 주사 맞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약해집니다. 인대도 약해져요. 뼈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뼈 주사 맞으면 뼈가 녹는데 정확히 말하면 뼈가 녹는 게 아니라 골밀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자주 맞으면 뼈를 만드는 세포보다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더 활발해져요. 그러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 시술은 어떨까요?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고주파 시술.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은 줄어들지만 원인은 그대로예요. 신경차단술은 신경 주변에 약을 넣어서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거고, 신경성형술은 유착된 신경을 풀어주는 거고, 고주파 시술은 신경에 열을 가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다 좋은 시술이에요. 통증 관리에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골반은 안 고쳐줍니다. 골반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신경을 풀어주고 차단해도 시간 지나면 또 눌리고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사는 응급처치입니다. 시술은 증상 완화예요. 하지만 근본 치료는 골반을 바로잡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골반 교정, 집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골반 교정 운동 검색해서 유튜브 영상 보고 따라 하시는데 잘못된 운동 하시면 오히려 골반이 더 올라갑니다. 핵심은 골반을 내리는 것입니다.
올라간 골반을 내리려면 복부 근육을 강화하고 허리 신전근은 이완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이따가 보너스 꿀팁에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 운동하면 괜찮아지나요? 운동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허리 신전 운동, 무거운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런 운동들은 골반을 더 앞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반면에 플랭크, 버드독, 브릿지 같은 운동은 골반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골반을 내리는 방향으로 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디스크 수분이 줄어들고 인대가 약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80세, 90세에도 허리 안 아픈 분들 많습니다. 차이가 뭐냐? 골반이 정상인 분들은 안 아파요. 골반이 틀어진 분들은 아픈 겁니다. 결국 나이가 아니라 자세와 골반 상태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특급 선물 하나 드릴게요. 사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하루 8시간 자는 동안 자세가 틀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 잠자리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혹시 푹신한 매트리스에서 주무시나요? 그거 위험합니다. 푹신한 매트리스는 몸이 푹 꺼지면서 허리가 디귿자로 굽어요. 그러면 골반이 뒤로 말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합니다. 자, 그럼 매트리스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단단함입니다. 푹신한 매트리스는 골반을 뒤로 말리게 만들어요. 방바닥, 흙침대, 돌침대처럼 단단한 곳이 좋아요. 일반 매트리스 쓰신다면 단단한 걸로 선택하세요. 그런데 너무 딱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3에서 5cm 정도 요를 깔으세요. 본인 몸무게에 맞춰서 요 두께를 조절하시면 돼요. 편안하면서도 허리가 받쳐지는 느낌, 그게 딱 맞는 겁니다. 핵심은 척추 S라인 유지예요. 옆으로 누웠을 때 허리가 허공에 떠 있으면 안 돼요. 살짝 받쳐주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또 침대 높이도 신경 쓰셔야 해요. 특히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은요, 침대에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고 무릎이 살짝 굽는 높이가 좋습니다. 너무 높으면 무릎에 부담 가거든요. 여러분, 요즘 흙침대니 돌침대니 비싼 침대 많이 나오잖아요. 꼭 그거 사실 필요 없어요. 방바닥에 요 3장만 깔아도 충분합니다. 본인한테 맞는 단단함을 찾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꿀팁. 베개도 중요합니다. 베개 때문에 허리 아픈 분들 정말 많으세요. 베개가 허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엄청 큽니다. 목이 꺾이면 경추가 틀어지고 흉추가 따라 틀어지고 요추까지 영향 가서 골반이 올라갑니다. 목부터 골반까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자, 그럼 베개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목의 자연 곡선을 유지하는 겁니다. 목 뒤가 살짝 받쳐지는 느낌이어야 해요. 너무 푹신하면 목이 푹 꺼져서 안 됩니다. 적당한 탄성과 경도가 있어야 해요. 그럼 높이는 어떻게 맞추냐? 옆으로 누웠을 때 확인하세요. 코, 가슴, 골반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딱 맞는 겁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처쳐져요. 허리나 무릎 아프신 분들은 추가 베개를 활용하세요. 허리 아프신 분은 허리 밑에 작은 베개 하나, 무릎 아프신 분은 무릎 밑에 베개 하나 넣으시면 척추 전만이 유지되고 골반도 안정화됩니다.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베개 두께는 주먹 1개에서 1개 반 정도면 적당해요. 이렇게 하면 골반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어요.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베개를 제대로 받치면 흉곽이 넓어지면서 호흡이 편해져요. 기도가 열려서 코골이도 줄어들고 근육이 이완돼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베개 하나만 바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목, 어깨, 허리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낮에 할 수 있는 운동 루틴 알려드릴게요. 하루 딱 5분만 투자하면 골반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의자에서 골반 뒤로 밀기입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주세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습니다. 골반을 뒤로 밀면서 허리를 곧게 세워요. 10초 유지하시고 10회 반복하세요. 하루에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실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아랫배에 힘을 주세요. 그러면 골반이 더 안정됩니다. 두 번째 루틴은 누워서 복식 호흡하기예요.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웁니다.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가슴에 올려주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허리를 바닥에 살짝 붙입니다. 10회 반복하시고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해주세요. 이 운동 정말 중요해요. 복식 호흡이 골반 안정화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걸을 때 엉덩이 조이기입니다. 먼저 걸을 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살짝 조입니다. 허리는 곧게 세워주세요. 이 자세로 하루 30분 걸을게요. 산책하실 때 이 자세만 유지하시면 그게 바로 골반 교정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만 매일 꾸준히 하시면 2주 안에 허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 거예요. 3개월 후에는 내가 언제 허리 아팠지?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안 하시면 효과 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골반이 정상 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은 디스크가 아니라 올라간 골반입니다. MRI에 디스크 나왔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골반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다. 둘째, 골반이 올라가면 요추 사이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고 통증이 생깁니다. 0.02g 압력만으로도 신경 기능 60% 손실됩니다.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셋째, 주사와 시술은 일시적 통증 완화일 뿐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염증은 줄지만 골반은 그대로니까 또 아픈 겁니다. 넷째, 잠자리부터 바꾸세요. 매트리스는 단단하게, 요는 3에서 5cm, 베개는 목 곡선 유지되게, 허리, 무릎 베개 활용하세요. 다섯째, 골반을 내리는 운동을 하루 5분만 해도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의자에서 골반 뒤로 밀기, 누워서 복식 호흡, 걸을 때 엉덩이 조이기. 이 세 가지만 매일 하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수많은 분들 보면서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골반만 바로잡으면 99%의 허리 통증은 해결됩니다. 주사보다, 시술보다, 수술보다 골반이 먼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매트리스, 베개 세팅, 그리고 하루 5분 루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요 두께 조절하고 베개 높이 맞추고 무릎 밑에 베개 하나 넣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의자에서 골반 뒤로 밀기, 누워서 복식 호흡, 걸을 때 엉덩이 조이기. 이것만 2주 해보시면 아, 이게 진짜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거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효과 봤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정말 힘이 납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허리 아픈 친구 계시면, 가족 중에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백세 파워 FM,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